우리 역사 속에 이름조차 생소한 여왕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왕의 정신이 흔들리던 격변의 시기, 그녀는 권력의 한가운데서 외로이 고뇌하며 버텨냈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녀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바로 고려말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왕의 그림자로 살다 역사에 익힌 한 여인, 신덕왕후의 파란만장한 생애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왕조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던 시절, 한 여성이 자신의 지위와 가족,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으로 싸워야 했을까요? 그녀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는 격변의 시대가 한 개인에게 남긴 비극적인 운명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극할 것입니다.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한 여인의 삶이 어떻게 부서지고 다시 일어서려 했는지 그 처절한 순간들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때는 14세기 중반, 고려는 원나라의 간섭 아래 오랜 세월을 지내며 그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궁궐 안에는 몽골식 복식이 낯설지 않았고 원나라의 풍습이 고려의 전통과 뒤섞여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죠. 마치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가 고려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는 듯 보였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젊은 왕이 있었으니 바로 공민왕입니다. 그는 낡은 체제를 개혁하고 쇠락한 고려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나라의 빌부터 기득권을 누리던 권문세족들은 왕의 새로운 시도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죠. 그들은 거대한 벽처럼 공민왕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격변의 한가운데 한 여인이 왕비의 자리에 오르며 역사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는 바로 신덕왕후였습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왕실의 중요한 축이 되어 공민왕의 개혁 의지를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궁궐은 마치 거대한 체스판과 같았습니다.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적인 세력 간의 긴장감은 조정회의실을 넘어 궁궐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죠. 신덕왕후는 단순히 왕의 옆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공민왕의 정치적 동반자로서 그의 개혁에 힘을 실어주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공민왕에게 큰 위안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죠. 왕의 개혁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시대의 흐름과 맞서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개혁은 점차 난관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공민왕의 얼굴에는 수심이 깊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왕의 옆에서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던 신덕왕후의 마음속에도 어렴풋한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을 겁니다. 밝게 빛나던 개혁의 희망 뒤편으로 서서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불안한 시작은 어떤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 나아가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것입니다. 네, 공민왕의 개혁 의지는 뜨거운 불길 같았지만 그 불꽃을 꺼트리려는 세력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뿌리 깊이 박혀있던 원나라의 간섭으로 형성된 기득권층은 특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았고 밖으로는 홍건적과 왜구들이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며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죠. 왕의 개혁 정책은 이러한 내우회한 속에서 점차 추진력을 잃어갔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배처럼 왕의 의지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 앞에서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개혁의 꿈이 좌초되면서 공민왕의 마음속에는 깊은 좌절감과 함께 허무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정치의 전면에서 물러나 외로움이라는 늪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역사의 무대 위로 한 인물이 강렬하게 등장합니다. 승려 신돈이었죠. 공민왕은 기존 권문세족에게 실망하고 개혁 동력을 잃어가던 중 신돈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을까요? 신돈은 왕의 두터운 신임을 등에 업고 순식간에 권력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등장과 함께 조정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신돈은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빼앗았던 토지를 백성들에게 돌려주고 노비들을 해방시키는 등
혁신적인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신덕왕후의 입장에서는 결코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왕의 곁을 굳건히 지키던 그녀의 입지는 신돈의 그림자 아래에서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고 궁궐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권력을 향한 보이지 않는 암투가 감돌기 시작했을 겁니다. 개혁 실패와 더불어 공민왕에게는 또 하나의 감당하기 힘든 비극이 찾아왔으니 그가 지극히 사랑했던 노국대장공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왕은 이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깊은 슬픔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국정을 등한시하고 술과 유흥에 탐닉하며 현실 도피를 시도했죠. 한때 총명하던 왕의 눈빛은 공허해졌고 판단력은 흐려져 갔습니다. 신덕왕후는 이런 왕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외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때는 같은 이상을 품고 개혁을 꿈꾸던 든든한 동반자였지만 이제는 영혼 없는 허수아비처럼 변해가는 그를 보며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그녀는 왕의 옆에서 고립된 채 깊어지는 고뇌와 예측할 수 없는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궁궐안은 왕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권력 다툼으로 마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유령의 집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실의 권위와 도덕성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비극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자제위 사건입니다. 공민왕은 자신의 시위와 유흥을 담당하는 자제위라는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젊은 미소년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왕은 이들과 어울리며 상식 밖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자제위 일원에게 궁녀를 강간하게 하는 폐륜적인 일까지 벌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은 왕실의 권위와 도덕성을 회복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공민왕의 정신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는 왕실의 존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궁궐은 순식간에 혼돈과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자제위 사건은 단순히 왕의 개인적 일탈을 넘어 왕권 근간마저 뒤흔드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공민왕은 더욱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고 왕실의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왕비 신덕왕후는 이 모든 참담한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녀는 왕의 아내로서 왕실의 최고 어른으로서 이 거대한 혼란과 비극 속에서 홀로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한때 든든한 버팀목이던 왕의 곁은 이제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고 그녀는 끝없이 밀려오는 불안감과 공포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망망대의 한가운데 던져진 작은 배처럼 말이죠. 과연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거대한 시련들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불안한 예감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폭풍은 결국 왕실을 집어삼키고 말았죠. 1374년 고려의 국군을 짊어졌던 공민왕은 갑작스러운 시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신덕왕후에게 이 소식은 마치 마른 하늘에 떨어진 벼락과 같았을 겁니다. 한때 든든한 버팀목이자 이 나라의 희망이었던 남편이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을 테니까요. 궁궐 전체가 거대한 비명과 혼란에 휩싸였을 때 그녀는 과연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왕이 사라진 자리에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고 고려는 다시 한번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공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이는 불과 10살 남짓한 어린 우왕이었습니다. 아직 세상의 풍파를 알지 못하는 어린 왕이 그 거대한 왕실의 무게를 감당하기란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마치 돛대 하나 없이 망망대해에 홀로 남겨진 작은 조각배처럼 그는 휘청이는 나라의 운명을 짊어져야만 했죠.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왕실의 최고 어른이자 어린 왕의 어머니였던 신덕왕후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보호하고 무너져가는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균형은 기울어져 있었죠. 공민왕의 개혁을 반대하고 오랜 시간 권력을 탐했던 권신들은
어린 우왕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손길은 궁궐 깊숙이까지 뻗쳐왔고 신덕왕후는 그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점차 고립되어 갔을 겁니다. 아들을 지키려는 그녀의 노력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처럼 무력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수많은 권신들의 아우성 속에 묻혀버렸고 그녀의 간절한 호소는 차가운 궁궐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을 뿐이죠. 한때는 왕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고 왕실의 기둥이 되고자 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모든 힘을 잃고 그저 비극적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걷잡을 수 없는 절망과 함께 어린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연민이 가득했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권신들의 득세는 더욱 심해졌고 어린 우왕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졌습니다. 결국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왕은 왕위에서 폐위되고 맙니다. 어린 아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덕왕후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과 왕조의 운명이 결국 자신의 손을 벗어나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을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궁궐 한편에서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것도 기댈 곳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비참함이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마저 폐위되어 멀리 떠나보낸 신덕왕후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죠.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어둡고 쓸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마저 폐위되어 멀리 떠나보낸 신덕왕후의 삶은 그야말로 비극의 연속이었죠. 그녀의 앞날에는 또 어떤 어둡고 쓸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녀는 과연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멀리 유배를 떠나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신덕왕후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과 왕조의 운명이 결국 자신의 손을 벗어나 파국으로 치닫는 순간을 목격해야 했으니까요. 궁궐 한편에서 아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그녀는 과연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더 이상 지킬 것도 기댈 곳도 없는 빈 껍데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비참함이 그녀를 짓눌렀을 겁니다. 아마도 그녀에게 남겨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겁니다. 희망과 의미를 모두 잃어버린 채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을 신덕왕후의 마지막 모습은 차마 상상하기조차 힘든 비극이었겠죠. 그녀의 죽음과 함께 한때 고려의 운명을 함께했던 한 여인의 이름은 역사의 기록 속에서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위에서 쫓겨난 우왕과 창왕의 어머니라는 사실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며 더욱더 그녀의 존재를 지우는 이유가 되었으니까요. 조선이 건국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고려의 마지막 왕실에 대한 평가는 급변하게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고려 왕실의 정통성을 부정하며 우왕과 창왕을 왕씨가 아닌 신씨로 격하시켰죠. 이로 인해 그들의 어머니였던 신덕왕후의 위상 역시 철저히 무시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는 공민왕의 곁에서 개혁을 꿈꾸고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했던 그녀의 삶은 승자의 역사 속에서 점차 지워져가는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고려의 왕비 목록에서조차 제대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고 그녀의 삶이 남긴 정치적 의미나 개인적인 고뇌는 더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결국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개인으로서 고뇌하고 좌절했던 한 여성 군주의 비극적인 운명은 권력의 허무함과 동시에 역사가 특정 인물을 어떻게 기억하고 망각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냉혹한 진실을 신덕왕후의 삶이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신덕왕후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비극적인 서사를 넘어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또 망각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혼돈의 시대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 했으나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우리는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이름 없는 역사의 주인공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를 갖게 되죠. 그녀의 희미해진 이름을 다시 불러보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은 무엇이었을지 고민해보는 시간은 어떠실까요? 격변의 고려말, 우왕과 창왕이 폐위된 후에도 혼란은 계속됩니다.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으로 역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만들게 되는데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꾼 그 격동의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